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고 정말 뭐 1월이 이제 다 끝났죠. 음,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국채 매입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동결이 됐고, 어, 또 이제 뭐 환율도 춤을 추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오케이 그랬더니 또 환율이 다시 1420원까지 내려왔죠. 음, 같이 사무실에 같은 건물 사무실에 있는 친구가 이제 5일 2주일간 미국 출장을 갔었나 봐요. 미국이 뭐 뉴욕의 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제일 싼 게 이제 설렁탕이 제일 싼데 18불, 팁까지 하면 22불. 그러니까 3만 원, 3만 원 정도죠. 설렁탕 하나에 밥 먹는데 한 3만 원 정도.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는 안 했지만 왜 트럼프 때문에 왜 비싼 건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관세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되죠. 뭐 미국은 설렁탕에 들어가는 고기가 남고 남아가지고 한국 조인트 까가지고 우리 소고기 수입해가라고 하는 나라인데 재료비가 아니죠. 관세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설렁탕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편의해서 해서 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아무튼 뭐 물가가 참 많이 비싸고 택시도 뭐 한 3, 4km 정도 탔더니 한 20불 정도 나오고 그럼 뭐 한 3, 4km 탔는데 뭐 저기 20불이면 돈이 얼마야? 3만 원이잖아요.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못 살겠다. 그렇게 택시 값도 오르고 택시값도 오르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데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국인데 소고기 값도 오르고 서비스 값도 오르고 상품 값도 오르고 관세랑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 세상이 아, 곧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르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약달러에 머물고 금리가 동결이 돼도 대규모 청산에 들어가고 있죠. 이게 알 수 없는 세상, 양자 컴퓨터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 미래를 분석하게 되면 박살이 나는 거죠. IT가 생기고 나서 30년 동안 아는 놈이 모르는 놈 잘 등쳐먹었죠. 그래갖고 수백 년 전통 재벌들을 물리치고 젊은 애들이 재벌이 많이 됐죠. 그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듯이 웹 2.0에서 웹 3.0으로 바뀌고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것으로 되는 거죠. 이 파이코인의 KYC 정책은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핸드폰에서 이렇게 KYC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사진을 사진을 저기 정면에서 위에서 아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거,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거죠. 최소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의 배수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내리고는 있지만 파이가 왜 이렇게 스탠다드 KYC 정책에 집착을 하는지 이것이 지켜보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드러나면 지금 가격대 뭐 20센트, 18센트, 17센트 이 가격대에 머물던 시절이 그리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안 샀던 거를 후회할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12달째 계속 사고 있는데 계속 다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음, 일론 머스크와 금융시장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거,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동향을 보면, 아, 이거 파이코인, 그래, 12달이 아니라 2월 말까지, 다음 달까지 한 번 더, 13달까지 사서 늘어나도 괜찮겠다. 3월 14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격도 뭐, 그렇게, 뭐,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파이에 이제 유튜브 보게 되면 다들 뭐 괴롭죠. 괴로워.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광부들이 지친 거죠. 가격이 떨어져요. 뭐 1개월 사이에 얼마 떨어졌어요. 뭐. 근데 틀림없는 거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 유튜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이러고 있던데, 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꽃길이었던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던데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파이코인 KYC 정책도 불법 가상화폐 거래가 뭐 226조 돌파, 제재 회피 수단으로 급부상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에 그 몇몇 부자들이 다 러시아는 뭐 국가라기보다 석유 마피아들이죠. 석유 마피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자들이 많죠. 몇몇 부자들이. 이 사람들이 반 이상 차지한 거죠. 불법 가상 거래에. 그게 이제 이거죠. 크립토 크라임 hit all time high 2021. 러시안 스테이블 코인 플레잉 키로. 러시아 루브르화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어제 나왔네요. 200만 명이 봤네 그래도. 러시아 루브르화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세탁을 해가지고 제재를 피한 거죠. 러시아 루브르에 패깅이 된. 그 코인 이름이 A7, A5. 야, 이름도 잘 졌네. A7, A5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A7, A5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5월 18일부터 쭉 보게 되면 어디서 이게 얼마요? 226조 원을 했는데 지금 파이가 뭐 한 220원이라고 해봐. 220원보단 비싸지만 2200, 2200, 22,000, 22만, 220만. 시간 너무 걸린다. 유튜브 시간 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요 어디서 그렇게 돈 세탁을 했나라고 봤더니 예전에는 미어 같은 데서 많이 하고 뭐 유니스왑에서 했는데 덱스 거래소에서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게 거진 80% 이상이 덱스 A7, A5 덱스 거래소에서 이걸 했다고요. A5 파이코인 덱스 거래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덱스 거래소에서 이걸 다 했어요. 덱스 거래소에서. 그 전에는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덱스 거래소에서 하게 되면 자기 지갑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움직인 돈이 220조야. 226조. 근데 이건 처벌을 못 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 P2P잖아. 이 덱스 거래소 파이 덱스가 이렇게도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커피도사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뭐 파이덱스의 위력 이렇게 해서 제목은 좀 이상하게 다르셨지만 파이코어 팀이 신의 한 수를 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 덱스 거래소에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뭐 이런 뉴스도 나와가지고 하는 거죠. 파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판을 보고 패를 잘 내더라고요. 촌놈 배부른 거부터 먹는다고 광부터 먹는데 파이는 가만히 보면 피부터 먹더라고. 패를 보고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이게 TRM 랩스라는 데서 발표했는데 여기가 TRM 랩스잖아요. 여기가 TRM 랩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강화된 국제 제재 조치,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조치가 있잖아요. 제재 대상 국가들의 암호화폐 활용, 그 다음에 추적 기술의 정교화가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데 거래소는 어디를 사용하느냐? 덱스 거래소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국가 연계 행위자 및 제재 회피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덱스도 아주 금융 인프라로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한국 재벌들도 많이 할 겁니다. 한국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있잖아요. 한국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서 그렇지 지금 가격이 내려서 그렇지 오르기 시작하면은 덱스 거래소 활용하는 한국 금융기관 PB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 제 후배 PB들한테 야야야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느냐? 가격이 내릴 때니까 안 하지. 내릴 때니까 안 하지. 증여를 하더라도 저 일불에 증여했는데 20센트까지 내렸다. 그러면 일불 기준으로 증여세 냈는데 20센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증여를 하고 오르면은 증여 세금이 커버가 되는데 증여건 상속이건 이게 제가 PB의 경험으로 가서 파이덱스 엄청나게 많이 활용해 낼 겁니다. 탈세하는 게 아니야. 세금을 내. 증여세, 상속세 다 내. 쌀 때. 그런데 터닝 포인트는 확실히 나와야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시장 가만히 보세요. 미국에서 FOMC가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금리 인하는 안 했어. 근데 국채 매입을 했어. 그러면 채권 사고 돈을 푼다는 소리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실적이 뭐 MS 뭐 이렇게 주가들이 오르는데 곤두박질 쳤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는 척 하다가 왜 그렇죠? 이게 점점 통화량과 상품의 가격의 상관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때까지는 통화량과 가격이 연관이 있었는데 통화량과 가격의 상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돈 무지무지하게 필요하다. 돈 무지무지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돈 무지무지하게 필요할까요? 불안해서 못할걸? 근데 돈 무지무지하게 찍어내지 않아도 돈 무지무지하게 찍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파이코 20센트 하는 파이코인이 200불 가면 예를 들어 돈 무지무지하게 찍어내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200불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돈은 무지무지하게 찍어내야 되는데 안 해본 짓 하려면 무섭거든요. 잘못하면 이란처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POC 방식으로 개념 증명으로 해볼 거라고요. 미국이 몇몇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찾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비트코인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통화잖아. 이더리움과 리플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밖에 안 되잖아. 파이코인은 이건 바닷물이야. 근데 얘는 짜서 못 먹겠어. 이게 좀 염분을 제거하고 먹을 물이 돼야지.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 정수가 안 된 물이야, 파이코인은.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된다.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파이코인은 지금 뭐 내나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거 작년에 2월 달에 상장하고 2월 말일부터 지금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제 12달을 산 건데 아유 쉽지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22년 했나 18년 했나 그 녀석이 새삼 존경스럽네. 예,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대상으로 이걸 봤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돈이 앞으로 AI하고 로봇 발전하고 돈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일자리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은 이 사람한테 처음 들었는데 일자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인데 에크하르트 툴레라고 이 양반도 얘기했어요. 일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제가 앞으로 일은 없어지는데 표현이 있어져요. 표현. 그러니까 이 단어도 적합하지 않아요. 파이에서 계속 지금 뭐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브라우저에서 에, 크리에이터가 돼달라는 소리 하잖아요. 크리에이터는 쉽게 얘기하면 창작가, 예술가잖아요. 화가가 돈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참 힘들죠. 음악가가 돈 벌기 위해서 작곡을 하면 참 힘들죠. 그랬는데 자기의 음악 재능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돈이 된다? 엄청 즐겁죠. 자기의 자기의 미술 재능을 표현했는데 엄청 돈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돈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시대가 없어지고 무엇을 하는데 돈이 되더라. 이 세상으로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한다니까. 너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해. 걔네들이 뭐 데모를 해. 야근 수당을 달라고 그래. 무슨 보너스를 달라고 그래. 학자금 융자를 해달라고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설 자리가 없다. 표현해라. 파이가 지금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 댓글 험악하게 달릴걸요. 댓글 험악하게 달릴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이 사람은 10년 전에 했어요. 그때는 돈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가 파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12달이건 13달이건 파이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갔고 1불이나 2불 되고 그러면 제가 막 후회할 거예요. 그때 한 달에 한 두 배, 세 배씩은 더 살 걸. 다시 올라가서 줄어들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 지금 이런 건데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여기는 뇌피셜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있어. 이게 있어요. 아누이트가 있어. 정말로.
이거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사람 손 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런 거를 취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있는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이고, 에크하르트 툴레는. 그냥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 젊은 놈이 껍죽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사람이 항상 이것을 작용을 하는 사람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는 파이가 그 일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 거 제가 한 1, 2분 내로 잊어버리실까봐 추측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극도로 낮아질 겁니다. 아까 제가 미국에 넘쳐나는 그 설렁탕 소고기하고 택시 기사비 얘기했죠.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택시 기사 없어질 거니까. 자율주행차가 할 거니까. 극도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걱정 안 한다. 문제가 없다. 근데 통화량을 그렇게 막 찍어낼 수 있을까? 걱정될걸요. 걱정될걸요. 잘못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과잉 공급되고 정부 부채되고 그러면 우리가 돈 안 찍어내고서 이 통화를 공급할 방법이 될 게 없을까? 20센트 가는 암호화폐가 200불, 2000불 가면 되겠네. 그런데 A7 저런 러시아 패킹 암호화폐나 무슨 이상한 암호화폐,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호화폐가 20센트가 막 2달러, 200달러 이렇게 되면 어이 불안하지. 신원이 확실해야지. 투명해야지. 파이죠. 통화량이 늘어나야 된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 통화량보다 빠르게 늘어날 거다. 이걸 한번 경험했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2000년도 초반부터 2012년도까지 재화와 서비스가 막 늘어났죠. 통화량보다 빠르게 늘어났죠. 그래갖고 각국 정부하고 이 돈귀신들이 집값, 땅값 다 올렸죠. 제가 숙소로 지금 쓰고 있는 아파트는 거기는 아파트 단지에 목욕탕과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삼성동에 아이파크 처음에 분양할 때 그게 2000 몇 년도인가 분양할 때 이제 분양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평당 1,500만 원에 하는 재개발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평당 1,500만 원 할 거냐 평당 2천만 원 할 거냐 했어요. 근데 사우나와 수영장이 들어가면 2천만 원, 사우나와 수영장 빼면 1,500만 원, 평당 1,500만 원. 목욕탕하고 수영장이 그렇게 아파트 값의 4분의 1이야. 아파트 값의 4분의 1. 2000년도에. 2003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집값 올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죠. 왜 그러냐면 재화와 서비스는 전부 중국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이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품질 대량 생산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가 그거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일단 빠르게 늘어날 거다. 통화량보다 빠르게 늘어날 거. 그러니까 돈 찍어내야 된다. 돈 찍어낼 배짱이 미국 말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에 패깅된 암호화폐를 찾겠지. 정부가 돈 낭비하는 속도보다도 빨라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웃으면서 두 자릿수 재화 서비스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했을 때 10%, 20% 늘었는데 70%, 80% 늘어나는 두 자릿수 생산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돈 모으지 마라. 지금 돈 모으지 마라.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아둥바둥 지금 돈 모으는 짓은 하지 마라. 다른 거 모아라. 다른 거 모아라. 뭔지 모르잖아요. 은퇴자금 마련할 필요가 없다. 다른 거는 아직 이 사람이 안 가르쳐주고 그냥 에너지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파이코인 하시는 거 지켜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머지않아 지금 가격대에 머물던 시절이 그리울 겁니다. 저는 사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사니까. 감사합니다.